네, 먼저 오늘 뉴스파이터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님,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허주연 변호사, 김묘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바쁘게 흘러가는 지구촌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오늘 가장 먼저 가볼 나라 어딜까요? 네, 영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구의 신이 영국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을 보시면 나보다 진짜 잘하는 것 같다라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몸보다 큰 당구대 앞에서 자기 키보다 큰 큐대를 들고 열심히 초크질을 합니다. 실화 맞습니다. 눈빛이 말해주고 있죠. 나 지금 진지하다. 그렇게 당구대로 점프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공을 굴립니다. 이리저리 옮기면서 흰색 공을 맞추는데 자세히 보면요.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공을 맞춰서 흘려보냈는데요. 세상에나 당구의 신이 나타났당구 놀라운 순간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보기에는 너무 귀여운 아이인데 정말 자기 몸의 한 2배 정도 크기의 당구 큐대를 들고 저렇게 당구를 치는 모습 좀 예사롭지 않은데요. 김현주 평론가님, 실력이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데. 그런데요. 네. 저도 보니까 너무 귀엽고 너무 좀 신기한, 신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네. 됩니다. 이 영국에 살고 있는 2살 남자 아기, 이 생후 2년 261일 동안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신의 키만한 당구대에 올라서 공을 치는 모습이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 당구 경기를 영국 등에서 유럽에서는 스누커 더블팟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주 고난이도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구 경기 스누커는 이 아이가 더블팟이라는 것을 이제 성공시켰는데 보시다시피 큐볼을 한 번에 쳐서 서로 다른 포켓에 2개의 볼을 연속해서 넣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에 따르면은요. 지금 2년 261일을 살아온 이 아이가 2살 조금 넘었을 때부터 당구의 소질을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큐대를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겨냥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얘가 정말 기술이 있나? 앞으로 세계 챔피언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기도 했다는데요. 재능은 이미 눈치가 채졌지만 앞으로 장차 세계 챔피언이 될지의 여부는 몰라도 이미 멋진 기록을 세웠다고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정말 저 큐대를 들고선 모습이 눈빛이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세돌도 되기 전에 기네스 기록을 세웠다고 하니까 저 아이의 10년 후, 20년 후 모습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기자님,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어딜까요? 자, 미국으로 가볼 텐데요. 요즘 워낙 좀 슬프고 화나는 일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6년 들어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70대 남성 치매에 걸렸습니다. 근데 뭐가 기쁘냐고요? 자, 이 70대 남성 자신이 결혼한 것도 잊고 있었는데 어떤 여성과 사랑에 빠졌고 이 여성에게 청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의 한 요양시설인데요. 70대 치매 남성이 자신이 청혼한 여성과 결혼식을 합니다. 자, 근데 저 여성이 누구냐고요? 바로 이 남성과 39년을 함께한 원래 아내입니다. 네.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잊은 채 다시 한번 사랑에 빠져 또 청혼을 한 겁니다. 이 결혼식은 요양시설 직원들과 가족, 지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따뜻하게 치러졌는데요. 이 남성,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또 잊어도 아마 이 남성은 3번째 청혼, 또 4번째 청혼도 계속 아내에게 할 것 같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이 정신과 전문이시니까 저게 지금 치매에 걸린 상황인데 기억을 잃어도 저렇게 사랑의 감정은 계속 남아 있는 걸까요? 네, 첫 번째는 기억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은 몇 가지가 달라요. 예를 들어 명시적 기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치매가 되면 잃는 거겠죠. 누군가의 이름, 이거는 뭐다 하는 네. 거. 그러나 자전거를 타거나 뭐 요리를 하거나 칼질을 하거나 그런 기억들은 암묵적 기억은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의 제일 중요한 건 느낌에 대한 기억이거든요. 목소리의 느낌, 손잡았을 때의 느낌, 표정의 느낌, 그 느낌에 대한 기억은 잊어먹지 않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내가 과연 어떤 분위기에 있는 사람과 내가 결혼하고 싶다라는 본인의 마음속에 느낌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매인 분들이 나의 이름을 갖다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잊어먹은 건 아니에요. 나의 느낌을 갖다 전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감동적인 얘기였습니다. 치매가 사랑의 감정까지는 다 지우지 못했네요. 아, 허주연 변호사님, 다음으로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으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미국 전역에 폭설이 이어지고 있어서 시민들이 지금 큰 불편함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폭설로 힘든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누군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소복하게 쌓인 눈밭 위에 누군가 벌러덩 누워서 뒹굴고 있는데요. 3살짜리 아기 북극곰입니다. 눈이 와서 마치 이불에 부비부비 하는 듯 신난 것 같죠? 이번에는 힘껏 점프해서 곰이 둥둥 떠있는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기도 하고요. 이건 자이언트 판다입니다. 눈밭을 신나게 뛰어다니고 마구 굴러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신이 나서 아주 주체를 못합니다. 나무도 올랐다가 대굴대굴 굴렀다가 한껏 흥이 나서 눈밭을 즐기고 있네요. 김현주 평론가님, 이게 제 기분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 동물들의 표정이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도 미소가 나오고 네. 동물들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지금 보신 그 북극곰이나 자이언트 팬다, 미 동물원에 살고 있는 친구들인데 저렇게 폭설이 내리게 되니까 아마 동물원이 폐쇄가 된 모양입니다. 네. 관람객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은 저렇게 폭설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노출이 됐던 건데요. 네. 정말 너무너무 귀여운 모습을 보니까 마치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이 상상되지 정말 않나 그래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특히 이 팬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좀 굉장히 좀 느릿느릿 움직이기 때문에 뭐 느림보다 이런 별칭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저 눈밭에서는 저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재빠르게 눈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보는 사람들의 미소를 절로 나오게 하는데 누리꾼들도 이런 모습이 공개가 되자 제발 이 동물들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저도 항상 동물원에 자주 가는데 아이를 데리고 동물들이 항상 좀 축 늘어져 있거나 나무에서 자고 있거나 그런 모습만 보다가 저렇게 신나게 뛰노는 모습을 보니까 미소가 절로 지어지네요. 이 김 기자님, 4번째로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네, 이번에 가볼 나라는 스리랑카입니다. 사파리 투어를 즐기던 관광객들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겠죠. 그런데 한 관광객의 행동 하나 때문에 사파리 투어가 삽시간에 공포 체험의 순간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커다란 코가 차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왔습니다. 마치 냉장고를 열어보듯 코끼리가 차 안을 마구 휘젓습니다. 이 사고는요, 한 관광객이 코끼리에게 과일을 건네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먹이 냄새를 맡고 흥분한 코끼리, 이에 겁에 질린 관광객들은 반대편 문으로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지금 영상 보니까 저 차가 덜컹덜컹 움직이는 거는 물론이고 흔들리는 건 물론이고 문짝이 지금 떨어져 나가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최 원장님, 저기 사람들 다치지는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다칠 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왜 저 코끼리는 그렇죠? 하나도 흥분한 게 아니에요. 아주 차분하게 과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일이 전혀- 저기 차 안에 있는 줄 알고. 네, 왜냐하면 갑자기 생각도 안 하는데 과일이 손으로 주어졌으니까 네. 당연히 저 안에는 과일 나무가 있어야 되겠지요. 네, 코끼리가 가끔 차를 공격하는 이유는 사파리 차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가면은 커다란 맹수처럼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멈추라는 신호를 주게 되는 건데 그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이제 코끼리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저 경우에는 코끼리 입장에서는 전혀 흥분하지도 않았고 전혀 공격하지도 않았고 왜 과일이 나오지 않지? 그러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빨리 차에서 대피했다 그러면은 더 이상의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 저 영상 봤을 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느낌이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코끼리가 많이 배가 고팠나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허주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어딜까요?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언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주택 수십 채가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니세미 마을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강력한 사이클론과 이례적인 폭우가 겹치면서 지금 막 무너져 내리고 집들이 있잖아요. 다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저게 이미 약해진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집까지 같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집들이 흙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절벽이 생겨버렸습니다. 안 기자님. 네, 이 산사태의 여파로요. 주택가 옆에 이 도로 무려 4km가 통째로 없어진 겁니다. 네. 산사태가 생겨버린 건데 집안 균열이 계속되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로 붕괴될 가능성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살고 있던 주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집을 잃고 영구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 당국 관계자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라고 했고요. 자, 근데 저 집안에 평생 내가 쓰던 것들이 많이 담겨 있겠죠. 하지만 너무 위험해서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꺼내는 것조차 금지해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 깎아지를 듯이 이 절벽처럼 보이는 저 모습을 보니까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 오후 6시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먼저 다음 이야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